안녕하세요. 드디어 LLM 이제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랭체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했었고요. 그다음에 멀티모달을 구현하기 위한 유틸리티로서 이제 랭체인 했었고요. 오늘은 며칠 전에 했던 레그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때 슬라이드에 있던 건데 제가 다시 갖고 왔거든요. 레그라는 건 뭐냐면 검색 증강생성이다라고 해서 뭐냐면 챗GPT가 내가 지정한 텍스트에 근거해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챗GPT가 제너럴하게도 답변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 쪽에 있는 데이터까지를 추가해서 답변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레그라고 해서 검색 증강생성이라고 해서 우리만의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그럴 때 쓰는 거라고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설명했던 것들을 갖다가 조금 확장을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샘플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죠. PDF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간 세상 살다 보면 전적서 같은 거 받으면 포맷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쵸? PDF, 견적서 포맷이 똑같지 않잖아요. 사업 계획서도 똑같지 않죠. 그런 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 개의 모양이 다른 청구성 데이터를 불러와서 거기서 내가 프로그램에서 정한 항목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엑셀에다가 한 장의 시트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요. 이거는요, 제가 그 박사 할 때, 그때 시멘틱 웹이 제 박사 과정의 주제였는데, 시멘틱 웹을 할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XML로 했었던 건데 잘 안 됐었거든요. 아니, 일부는 되지만 일반적으로 쓰기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AI가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네요. 어쨌든 사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짜서 돌려보고 아주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서 예를 들면 회사 이름들, 날짜들, 총액,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뽑아와가지고 그걸 CSV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얼마나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거래처에서 세금에서도 막 받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번에 쫙 하면 탁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프로그램 자체는 뭐 복잡하지 않아서 이번에 소스는 보여드리지 않을 텐데 원하시면 소스는 내가 들 수 있어요.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소스는 이미 한 4주 전에 PDF를 할 때 그 소스가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요. 이것만 하려면 소스 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형식이 제각각인 여러 장의 청구서들 보이시죠? 그것도 PDF로 되어 있는 거. 아주 일반적인, 그러니까 PDF로 되어 있는 형식이 제각각인 청구서를 불러와서 챗GPT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거기서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가 나의 업무를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업무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웹에 있는 데이터,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웹에서 긁어와서 나한테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유용하잖아요. 그만큼 유용한 게 바로 지금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면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보통 쓰는 거는 뭐 CSV나 JSON 같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 같은 거는 뭐 메일이나 SNS, 뭐 PDF에 있는 거, 콘텐츠,
웹 콘텐츠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접하는 데이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70% 정도가 사실 비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 데이터 갖다가 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것이 가능해지면 굉장히 많은 곳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PDF를 읽어서 CSV 파일로 변환하는 거죠. 이게 변환만 적어놓으면 CSV 파일인 걸 파일을 엑셀에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걸 뭐 그래프로 표현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볼게요. 자, 보시죠. 뭐 PDF 파일인데 청구서죠. 보면 이런 스타일, 보이시죠? 이런 스타일 다 보이시죠? 자, 살다 보면 청구서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비정형 데이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메일도 마찬가지예요. 메일도 뭐 그 파일로 되어 있을 때 그게 이제 샌더가 먼저 나오느냐, 리시버 먼저 나오느냐,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것들 그런 것처럼 청구서도 보면 여기 보면 다 어느 회사한테 얼마 더 나오잖아요. 번호 이런 거. 자 보세요. 이런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원하는 데이터 보이시죠? 발행일, 청구번호, 뭐 인보이스, 회사명, 주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이렇게 CSV 파일을 만드는 거죠. 기똥차죠. 요 프로그램은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보여드리진 않는데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이 PDF 파일을 쭉 읽어드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저렇게 뽑아내가지고 이걸 하는데 놀랄만하게도요, 이 정확도가 어차피 AI가 한 거는 인간이 한번 컴퓨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컴퓨터 한다고 쳤을 때 뭐 거의 손볼 게 없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쓰실 만큼 정확하다 보시면 돼요. 이런 프로그램처럼 똑같은 것들 갖다가 보면 그 오픈 AI에서 이런 PDF 말고도 제이손,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거 읽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PDF를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유용합니다. 이미 PDF는 우리가 기업에서 쓰는 거의 모든 데서 변동되지 않아요. 계산서나 어떤 기획서 같은 것도 다 PDF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읽어갖고 와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걸 그리게 되면, 자, 보세요. 그린 다음에 이거 갖고서는 예를 들면 이 상태로 뭐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 갖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 세미나 듣고 나면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재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업무에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볼게요. 요번 건 뭐냐면요. 요건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정보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 만들잖아요, 이런 거. 이게 페이지로 한 4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DF예요. 오픈된 거죠, 뭐. 이거를 갖다가 쭉 놔두면요. 이거를 쭉 읽어가지고요. 이거를 읽어가지고, 자,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이 소스를 보시게 되면, 이 PDF를 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벡터화 시켰죠. 그 다음에 입력하세요. 하게 되면 입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핵심 지표는 무엇인가요? 핵심 평가 지표는 무엇인가요? 하면 이 앞에 있는 PDF에 있는 핵심 평가 지표를 갖다가 이렇게 싹 보여줍니다. 기똥차죠. 자, 여러분.
요거를 이용하시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예를 들면 저희 학교가 괴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괴산에 있는 현재 각종 단체가 만드는 문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 금방 시킬 수 있거든요. 시켜요. 그러고 나면 그 괴산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내가 쿼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게 나오죠? 그 일반적인 게 안 나오고요. 올해의 어떤 상세한 내용들이 다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수 목적형 AI 또는 지역형 AI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에다가 LLM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셨냐면 그냥 이렇게 LLM을 사용하는 법. LLM이 멀티모달로 바뀌니까 멀티모달을 위해서 뭐 PDF나 음성이나 뭐 그 이미지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해서 응답하는 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특정한 형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갖고서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법. 또 한 가지는 비정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각종 문서들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우리 괴산만의 또는 아니면 시흥시만의 아니 목동만의 어떤 AI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여러분이 그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다 짜여져 있어요. 뭐만 바꾸면 되냐면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기 위한 화면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20번까지 해서 그 챗 GPT에 대한 것까지 LLM 기초부터 챗 GPT 사용 응용까지 지금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대충 굵직한 주제는 다 다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다음 주제로 다루게 될 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몇 분에 있어서 독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분이 요청이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몰라도 대세지장 없고요. 아시면 좀 유식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몇 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했던 멀티모달이나 레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드밴스된 이그제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들은 여러분이 당장 쓸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바로 적용 가능한 기본적인 샘플이었고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실무에 정하다 보면 좀 더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포함한 소스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좀 한 2주, 한 두세 번을 거쳐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걸 들으셨다면 이제 어디 가셔서 LLM, 챗GPT 사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셔도 아마 남한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 다뤄야 할 범위는 다 다뤘으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앞에서 다뤘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깊게 다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0번이면 짧은 게 아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왕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것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 거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